최근에 단기간 주가가 아주 급등했던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주가가 오른 이유는 MLCC 쇼티지, 콘덴서가 부족하다는 호재와 함께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기사는 원래 여기부터 나오던 기사였어요. 그러나 이때는 워낙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매도세가 자리 잡으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다가 시장이 반등함과 동시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때부터 돌파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VCP 패턴 만들고 돌파가 이때 나왔죠. 추세 추종은 이러한 베이스 안에서 얼마나 매도세가 줄어드느냐, 매도세를 전부 정리하고 이후 숨 고르기를 마친 후에 얼마나 주가가 다시 강하게 상승하느냐, 이러한 상승 추세에 올라타는 것이 추세 추종입니다. 베이스 안에서 얼마나 질이 좋은 베이스가 만들어지느냐가 바로 추세 추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급과 수요의 싸움에서 대부분의 공급이 말라가고 더 이상의 매도 물량이 없을 때 이때 강하게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과거 대박주에서도 나타났던 공통된 패턴입니다. 2024년 증시를 뜨겁게 달구었던 엔비디아도 주가가 마냥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가 오르다가 쉬어가는 구간, 바로 베이스를 만듭니다. 이러한 박스권을 만든 이후에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이때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데요. 즉, 추세가 시작될 때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이스 구간을 바라보면서 매도세가 얼마나 마르는지, 잠재적인 매도세가 얼마나 출회되는지를 보고 매도세가 거의 없어졌다 싶을 때 강력한 돌파와 함께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면 그 추세에 몸을 맡기는 것이 추세 추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세추종 투자연구소 올투스탁랩 대표 올투입니다. 오늘은 먼저 기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주린이를 위한 추세추종 투자 따라잡기가 출간 일주일 만에 경제 경영 종합 베스트셀러 49위에 올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건 제 책의 단독 성적이 아니라 그동안 추세추종이라는 것이 정말 통하는 방법일까 궁금해하셨던 여러분의 관심이 만든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책을 왜 썼는지, 그리고 추세 추종의 작동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투자라고 하면 어떤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아마 워런 버핏,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일 것입니다. 가치 투자 아버지죠. 훌륭한 분들이고 저 역시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이엄이 활동하던 그 시기, 정확히 같은 시대에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 활동하던 1920년대, 차트와 시장의 움직임 그 자체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시 리버모어죠. 제시 리버모어부터 시작되어 니콜라스 다바스, 윌리엄 오닐, 마크 미너비니 등등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추세추종 투자자 계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투자와 추세추종은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나 약 100년 동안 나란히 검증받아온 두 개의 큰 길입니다. 해외에서는 가치 투자와 추세추종을 모두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수많은 투자대회 우승자, 그리고 투자 실적이 추세추종의 가치를 세대를 거쳐서 증명해 왔습니다. 물론 워런 버핏 외 수많은 가치 투자자 역시 가치 투자의 실적을 증명해 왔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한쪽 길만 정답처럼 여겨집니다. 투자는 곧 가치 투자야 라는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100년의 길, 추세 추종은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100년에 걸쳐 검증된 이 방식이 국내 증시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고 싶었던 겁니다. 옛날 지하수 물을 끌어올리려면 먼저 물 한 바가지를 부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중물인데 제 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세 추종이 과연 무엇이냐?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세 추종은 차트를 통해 시장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세간의 오해와는 다르게 추세 추종, 차트를 읽는 것은 점쟁이가 점성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단기간 주가가 아주 급등했던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주가가 오른 이유는 MLCC 쇼티지, 콘덴서가 부족하다는 호재와 함께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기사는 원래 여기부터 나오던 기사였어요. 그러나 이때는 워낙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매도세가 자리 잡으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다가 시장이 반등함과 동시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때부터 돌파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VCP 패턴 만들고 돌파가 이때 나왔죠. 추세 추종은 이러한 베이스 안에서 얼마나 매도세가 줄어드느냐, 매도세를 전부 정리하고 이후 숨 고르기를 마친 후에 얼마나 주가가 다시 강하게 상승하느냐, 이러한 상승 추세에 올라타는 것이 추세 추종입니다. 베이스 안에서 얼마나 질이 좋은 베이스가 만들어지느냐가 바로 추세 추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급과 수요의 싸움에서 대부분의 공급이 말라가고 더 이상의 매도 물량이 없을 때 이때 강하게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과거 대박주에서도 나타났던 공통된 패턴입니다. 2024년 증시를 뜨겁게 달구었던 엔비디아도 주가가 마냥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가 오르다가 쉬어가는 구간, 바로 베이스를 만듭니다. 이러한 박스권을 만든 이후에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이때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데요. 즉, 추세가 시작될 때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이스 구간을 바라보면서 매도세가 얼마나 마르는지, 잠재적인 매도세가 얼마나 출회되는지를 보고 매도세가 거의 없어졌다 싶을 때 강력한 돌파와 함께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면 그 추세에 몸을 맡기는 것이 추세 추종입니다. 차트의 움직임은 점성술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술적 분석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추세 추종은 전체적인 차트의 그림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잘못 전해지면서 단순히 종목 하나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분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란색 선, 이게 바로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기술적 분석상 20일 이동 평균선은 반드시 지지받는 구간이다 라고 미시적으로 접근했다가 이후에 큰 주가 하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평선 하나만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캔들 하나만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매도세가 얼마나 없어지느냐, 돌파할 때의 거래량은 얼마나 큰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추세 추종 매매입니다. 사실 에코프로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2023년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23년 당시에 주가가 크게 횡보를 하면서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모두 걷어냅니다. 거래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러다가 돌파를 합니다.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가 일어나니까 당시에 15만 원이던 주가가 순식간에 약 6개월 만에 10배가 오릅니다. 오르는 중간에도 보시면 베이스를 또 만들고 돌파가 나오는 그러한 장면들 나와주고 있고요. 즉 에코프로도 그냥 막 오른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베이스를 만들다가 잠재적인 매도자가 모두 지쳐서 나갔을 때, 그때 강한 수요와 함께 돌파가 나오고 이후로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즉 추세 추종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가라는 것은 사람이 만듭니다. 누군가는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고 누군가는 빠져나가지 못해 초조합니다. 차트는 그러한 인간의 집단 심리가 그려내는 그림입니다. 셋째, 추세 추종은 절대 운에 기대지 않습니다. 주가가 일중 전환 신호가 나온 이후 하락합니다. 반등할 거야. 목표 주가가 300만 원이야.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크게 오를 거야. 느낌이 좋아. 이런 것은 추세 추종의 언어가 아닙니다. 추세 추종은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사고합니다. 한 번의 매매에 큰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위험 신호가 나오면 우선 자금을 줄이고 다시 베이스를 만들다가 돌파가 나오면 이때는 추세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진입을 합니다. 즉
시장의 여건에 따라 자금 사이즈를 조정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가장 중요한 원칙. 추세 추종은 절대 시장에 맞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옳습니다. 내 생각이 시장과 다르다면 틀린 것은 시장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특정 종목에 크게 돈을 투자하더라도 결국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을 보는 것은 나입니다. 위험 신호가 나오면 자금을 줄이고 다시 돌파가 나오면 자금을 키우는 것. 이것이 사실 말로는 쉬운데 이걸 못 지켜서 무너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 지인의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정 기업을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심리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지인은 이 종목을 약 2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멈췄겠죠. 그런데 이분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계속 물타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2천만 원이었던 초기 투자금이 결국 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에게는 매수할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전구체가 스페이스 X에 쓰일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 부지에 공장까지 지었으니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 일만 남았다. 머릿속에는 아주 그럴듯하고 희망찬 미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가는 결국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뚫린 지지선은 나중에 저항선이 되어서 주가 상승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아서 주가가 하락을 했죠. 이후에 주가를 또 살펴보면 잠깐의 반등은 나오지만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주가는 약 11,100원 부근입니다. 물타기를 하면서 2억 원으로 늘어난 자금이 순식간에 50% 이상 빠지면서 1억 이상 날아갔습니다. 차라리 처음 투자했던 2천만 원에서 그쳤다면 최대 손실은 2천만 원이 끝이었을 텐데 하락하는 주식에 계속 물타기를 하다가 결국 손해만 더욱 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바람, 기대가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뿐입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 지인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이 주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한 사람의 머릿속 시나리오가 아무리 화려해도 시장 전체가 던지고 있다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추세 추종 매매는 이 둘 중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압니다. 내 기대가 아니라 시장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가격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 제 지인은 시장에 맞섰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 시장이 틀렸다라고 버틴 것이죠. 추세 추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손실이 커지게 되면 손절도 못하게 됩니다. 현재 1억 이상을 잃었는데 이것을 근로소득으로 갚으려면 너무 힘든 일이고요. 따라서 다시 투자해서 벌거나 지인의 바람대로 정말 멋지고 훌륭한 회사여서 아주 크게 급등을 한다면 이것을 다시 갚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단순히 근로소득으로는 1억을 갚기는 정말 힘든 일이겠죠. 결국 손절을 할 수 없어요. 지인이 꿈꾸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이 가치를 알아줘서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것인데 과연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1억을 회복하려면 다른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 해당 기업이 빠르게 주가 반등이 일어나면 손쉽게 갚을 수가 있는데 근로소득으로 갚으려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손절을 하고 재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기다리느냐 결국은 두 가지 선택이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을 믿고 그동안 투자하고 날린 시간, 기회 비용이 아깝기 때문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렵고요. 대부분이 홀딩을 합니다. 결국은 반등하겠지. 시장에서 언젠가 알아줄 거야. 그러나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넘어가게 되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꼭 챙겨 가셨으면 하는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차트가 그리는 추세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개인의 바람 이런 것은 그 다음이에요. 회사에 대한 멋진 스토리가 있어도 가격이 방향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면 시장은 이러한 기업의 스토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왜 떨어지지?가 아니라 현재 시장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라고 되묻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크게 떨어져서 결국 추세가 꺾인다는 것은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셋째, 물타기는 전략이 아니라 감정에 의한 매매입니다. 떨어지는 자산에 돈을 더 넣는 행위는 대부분 본전을 빠르게 찾고 싶다라는 심리에서 나옵니다. 매매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회를 메우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장에 맞서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시장의 방향이 다를 때는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것, 그게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계좌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네 가지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킨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시장은 내 기대를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그대로 읽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결국 보답해줍니다. 주린이를 위한 추세추종 투자 따라잡기 베스트셀러 49위에 오른 것은 100년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추세추종이 드디어 국내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그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각종 주식 투자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